예, 안녕하십니까. 스틸레리 김영대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를 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 일단 설비 규모 조정입니다. 요거에 따라서 제가 지금 최근 상황을 살펴보면은 정부가 제강사들한테 그 각자의 그 설비 규모 조정 방안을 좀 마련을 해가지고 제출하라고 전달한 상황이고, 이거에 따라 가지고 업체들도 조금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좀 같이 고민을 하기 위해서 오늘 그 철강 산업 구조 문제를 좀 오랫동안 연구해오신 저희 그 스틸앤스틸의 서정원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박사님, 제가 그 앞서 말씀했다시피 정부가 제강사들한테 그 각각 업체한테 설비 규모 조정에 대한 방안을 좀 마련을 해서 제출하라는 식의 요청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업체들은 지금 굉장히 그 검토 중이고 그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 좀 가장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라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예, 우리 안 그래도 지난번에 김영대 기자님하고 같이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그 중에서 이제 설비 규모 조정과 관련된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그 설비 규모 조정이라는 게 이제 과정이 굉장히 뭐 단어로 표현하니까 그렇게 짧게 되지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면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냥 좀 같이 논의하고 싶은 것은 이 힘든 과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없을까, 실질적으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오늘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설비 규모 조정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더 도달하기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산을 위한 노력, 공동의 노력, 이런 게 아주 성공적으로 되었을 때 설비 규모 조정도 더 사회적인 비용을 덜 치르고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사전에 규모 조정 이전에 전략적 제휴라는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함으로써 우리 구조조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고, 구조조정 이후에 산업의 경쟁력도 더 유지할 수 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는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밟아야 될 단계가 좀 필요한 게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파악해도 될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좀 방안이 뭔가 있을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규모를 조정한다 하지만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지금 이런 불황에는.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이 규모가 줄어드는 속도입니다. 이게 한 산업으로 봐서는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그렇죠. 고용의 문제, 지역 경제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뭐 시장에 놔두면 시장에서 알아서 그냥 성자와 패자가 결정이 되고, 패자는 대출하고 성자 중심으로 남고, 이거는 이제 굉장히 교과서적이고 아주 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현실에서는 이제 그 속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데, 그 속도 조절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사실 감산입니다. 감산이라는 게 뭐 어떤 거냐 하면, 사실은 이제 약간 개념적으로 보면 한 산업 안에서 철강사 간에 이렇게 경쟁을 하잖아요. 이 경쟁 구도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뭐로 바꾸느냐 하면 전방 산업과의 경쟁 구도로 바꾸는 겁니다. 철강이 건설하고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강 쪽에 롤 마진을 넓히는 게 감산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철강사 간의 어떤 공조나 힘을 합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감산은 가능한 거죠. 지금도 뭐 국내에서 감산한다 그러면 모든 제강사들이 다 힘을 합쳐야지, 뭐 나머지는 다 감산하는데 한 회사만 열심히 더 생산량을 늘린다든지 이래 되면 사실 감산의 효과가 없잖아요. 사실 힘을 합쳐야 되는. 그래서 실제로 감산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매우 정교한 정부 정책도 필요하고 철강사 간의 노력도 필요하고, 이런 노력을 했을 때 우리가 설비 규모 조정이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이제 산업 간 경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그 일종의 감산이라는 구도 자체가 산업 간 경쟁이죠. 예를 들어 철근 메이커들이 쭉 힘을 합쳐서 야, 우리 생산량 줄여. 그러면 가장 긴장하는 쪽은 어디겠습니까? 그 철근을 사는 건설 쪽에서 저 사람들이 다 생산량을 다 줄인다고 그러면 철근 구매하기가 어렵겠네. 그럼 자연적으로 어떻겠어요? 예를 들어 철근 가격 하락도 방어될 수 있고, 또 먼저 건설사들이 선구매를 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게 되는, 이제 이런 효과를 통해서 1년, 2년 만에 철근 설비 규모가 뭐 한 30% 줄 것을 예를 들어 6년, 7년, 10년 만에 줄게 한다든지, 그런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개별 기업보다는 산업적인 차원에서 산업의 어떤 후퇴 속도가 너무 빨랐을 때 오는 경제적인 부담, 사회적인 비용, 이런 걸 어떻게 이제 조절하느냐 하는 것이죠, 결국. 그럼 이게
걸리는 부분이 좀 많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그 과거에 철근업체들끼리 그 담합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좀 개입해야 되는 차원의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방식으로 개입을 하는 것이 좋다고?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 결국 이 공정의 부분이죠. 네. 사실은 결국은 감사는 모두가 다 공조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정인 문제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선진국이나 이런 데서도 철강 산업이 후퇴할 때는 철강 산업이 사형화되는 산업에 있어서는 공정위법의 적용을 달리하는 겁니다. 봐주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놔두면 산업의 후퇴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사회적 비용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라도 예. 그리고 좀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장의 논리를 좀 해치지 않는 선에서 구조조정이 되기 위해서 네. 정부가 일부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거는요, 업체 간의 힘을 합쳐서 서로가 견제를 하면서 공동의 감산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는 이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감시도 하면서 감독도 하면서 또 때로는 감산에 대한 유도 전략을 펴면서 감산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든지 감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오히려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모두가 감산의 노력을 해서 산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이런 이제 복잡한 과정들이 존재해야지 실제로는 소위 설비 감축이라는 이 궁극적인 목표에 우리가 무난히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 감산 말고는 또 다른 방법은 좀 없을까요? 저는 뭐 감산을 사전에 충분히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설비가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게 되고 각 개별 기업이 감산에 대한 소위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가장 사실은 성공적인 그 구조조정을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요, 소위 그런 감산을 통한 압박을 받는 과정에 각 제강사들이 상호 공조하는 전략적 제휴 관계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사실 철강의 경우는 우리가 규모의 경제가 매우 중요한데 이 산업이 후퇴 국면에서는 설비 투자를 해서 규모를 늘리기가 어렵잖아요. 규모의 경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전략적 제휴입니다. 기업 간의 힘을 합치는 거죠. 마이너한 기업 두세 개가 힘을 합쳐서 공동의 생산, 공동의 판매, 공동의 구매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개별 기업의 경쟁력도 높이고 결국 산업의 경쟁력도 높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소위 생산 면에서는 서로 상호 중복된 설비를 감축한다든지 아니면 철강사가 매우 마케팅에서 중요한 철강제의 구색을 더 강화한다든지 원료를 사는 데 있어서도 공동의 제휴를 통한 노력, 구조조정 속도에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이후에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설비가 줄어들 때는 그것은 매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결정된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시장에 완전히 맡겨놓거나 시장에서 너가 알아서 경쟁해서 남아있을 기업 설비와 퇴출할 설비가 결정되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아주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차라리 정부가 보고 정말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당신 기업부터 먼저 퇴출해라. 근데 이제 이런 결정은 우리가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보더라도 매우 후유증이 큽니다, 사실. 맞아요. 예. 지역 경제도 좀 문제가 예. 있고 인력 그 구조조정 얘기도 좀 나올 수도 예, 있고. 두고두고 또 퇴출을 당한 기업은 두고두고 불만을 가지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죠. 예. 우리가 뭘 줄이겠다는 궁극적인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소위 설비 구조조정 이후에 산업이 어떻게 경쟁력을 회복할 것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속도 조절이 중요하고, 이 속도 조절의 중요한 방편으로 감산. 예, 그 이후에 구조조정 이후에 어떤 산업의 경쟁력 차원에서는 우리가 철강사 간의 전략적 제휴에 대한 노력, 이런 것들이 우리 산업 고도화 방안 안에 설비 규모 조정 방안 안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야 되고 그것이 실행으로 옮겨져야지 이 설비 조정이라는 이 목표가 산업의 고도화의 목표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제가 가지는 생각이고. 아니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설비 규모 조정이라는 게 설비를 무조건 줄이는 그 내용으로 바로 가기보다는 네. 그 전 단계에서 좀 반칙 없는 감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부가 좀 일부 개입을 하고 그리고 제강사들의 얘기를 좀 들어주고 그러면서 그리고 서로 간의 정보들을 좀 교환해가지고 좀 각 업체마다 미진한 부분들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략적 제어로 보완을 해서 예. 산업 경쟁력을 계속 키워나간다. 맞습니다. 뭐 이런 예.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철강이라는 게 사실은 이 거대한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설비 퇴출이 쉽지 않습니다. 규모 조정이라고 하지만은 그 말은 쉽지만은 현실에서는 매우 어려운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기업이 망해도 설비를 뜯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설비를 그대로 둔 채 우리가 생산량을 조절하는 노력, 이게 바로 감산이거든요. 이 방법들을 최대한 많이 동원해야 되고 사실 꾸준하게 이것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시장에서 끊임없는 일 압박으로 쭉 가면서 그 압박을 어느 정도 강도로 주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과정. 그 안에서 사실은 시장에서 우리가 퇴출될 기업과 남을 기업이 자연스럽게 결정이 돼서 구조조정 이후에 경쟁력을 확보하는 노력. 제가 보기에도 근데 이게 좀 더 현실적일 것 같아요. 네. 제가 취재하면서 그 철근 제강사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예. 뭐 일부 업체는 좀 설비를 규모를 진짜로 조정할 수 있는 업체들도 있긴 있어요. 예. 당연히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업체들도 사실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하나만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설비를 뜯어낼 수도 없는 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좀 감산이나 뭐 전략적 제를 통해 가지고 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산 캐파를 좀 줄이는 식으로 간다 그러면 더 발전적이고 좀 사회적 예. 비용이 좀 많이 맞습니다. 감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특히 이제 좀 소규모의 그런 철근 메이커들이 가능하면 좀 이렇게 전략적 제휴를 많이 모색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혼자 뭘 잘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존한다기보다는 내가 옆에 있는 어느 메이커하고 어떤 방향으로 힘을 합쳤을 때 더 여러 가지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생산 면에서, 판매 면에서, 구매 면에서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계속 모색하는 게 이제 앞으로 우리 철근 메이커들이 하나의 중요한 생존 방식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조조정이 됐을 때 구조조정도 더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전략적 제휴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그럼 좀 그런 사례들이나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이 좀 있으실까요? 사실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원체 달라가지고 많이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보면요. 철강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규모가 크면 유리하다 이런 게 있거든요. 구색의 다양성도 있고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뭐 수요가 줄고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는 늘리기는 그냥 줄여야 될 판이잖아요. 그래서 설비를 줄이면서도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고 구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철강사들끼리 서로 공조하는 거다.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우리가 생산을 하거나 판매를 하거나 구매를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그거는 특히 이제 생산 면에서 철강의 경우는 예를 들어 철근 메이커하고 예를 들어 형광을 생산하는 메이커가 같이 공동으로 해서 우리가 그럴 때는 판매할 때 우리가 건설사한테 팔 때 구색이 더 강화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가격 전략에서도 매우 유리해 줄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뭐 그런 사례들은 이미 선진국들은 다 그래 변해오는 거죠. 기업이 망하기 전에 세정적으로 퇴출하기 전에 이런 단계를 다 거치면서 우리가 조정을 하는 거고 그 과정이 얼마나 충실하고 효율적이냐에 따라 그 구조적인 결과는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내에서도 사실 뭐 그동안에 철근 메이커들도 기업이 퇴출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이 일련의 시너지를 전략적 시너지를 높이는 과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좀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다음에 한번 또 더 좋은 주제로 해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